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 코스피 지수가 일주일 만에 6.3%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2,363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814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56포인트가량 밀려났고요. 결국에는 842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한 주간 미국 3대 지수 모두 5% 넘게 하락한 미국발 충격으로 인해서 프랑스와 독일 등 글로벌 주요국 증시가 동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증시 폭락 등 급격한 변동성을 초래하는 것은 지난 2일 미국 1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좋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2.41%였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일에는 2.84%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실질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시장의 친화적인 비둘기파 옐런 의장이 퇴임을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제롬 파월 신임 연준 의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교체 시기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더 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롬 파월 의장이 처음 진행하는 FOMC가 3월에 열리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 등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 시점에서는 추격 매도는 실익이 크지 않고 이 향후 대응 방안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진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장기적인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높은 변동성을 활용해서 금융과 철강 그리고 기계업종의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저점 매수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으니까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을 한번 계속해서 잘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오늘 장 시작에 앞서서 전일 마감 동향과 글로벌 증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한국 증시는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코스피는 5달 만에 최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은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다시 폭락하면서 놀란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자 공세를 이어가며 코스피마저 끌어내렸는데요. 하루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151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203억 원을 소폭 담아줬고 개인은 2,761억 원어치의 물량 담으면서 9일간의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코스피 지수는 종가 대비해서는 43.85포인트, 1.82% 급락하며 2,364.77포인트로 주간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코스피인데요. 일주일 기준으로는 161.6포인트, 6% 떨어졌습니다. 이날 시가총액 10위 이내 종목 가운데 코스닥에서 옮겨온 셀트리온만 6%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성적표에 따라 표정이 엇갈렸는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던 CJCGV는 전날보다 7.6% 오르며 75,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줄어든 롯데쇼핑의 주가는 7.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지수가 출발과 동시에 3.46% 급락했는데요. 이후 개인들의 매수세로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2,289억 원 순매도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도 841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고 개인만이 3,01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7거래일 연속 내림세에서 벗어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대폭 하락한 건데요. 개장 시 830선을 밑돌면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만 해도 85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선 뒤 등락을 반복하다 전날 대비 하락권에서 매매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19.34%, 34포인트, 2.24% 하락하며 842.6포인트로 한 주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폭락에 함께 맥없이 휘청이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주체 양대 산맥인 외인과 기관은 이날 시장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매수도 상위 종목 순으로 알아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이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주목했던 종목 SK하이닉스가 이틀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는 배당 정책을 강화한 롯데케미칼, 또 BNK 금융지주 순으로 물량 매입해갔습니다. 기관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전 상장한 셀트리온에 대해 가장 강한 매수세에 유입하며 6%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CJ, CGV, 그리고 이어서는 기관도 롯데케미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순매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판 외국인입니다. 또 이날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한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매도 기조를 보였습니다. 카카오에도 5일째 매도세가 출회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입니다. 기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4흘 연속으로 물량 뱉어내는 중입니다. 카카오와 현대일렉트릭도 매도 상위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텍셀네트컴에 이틀째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기술투자와 Y솔 순으로 관심 보였습니다. 기관은 레고캠바이오와 BH를 가장 많은 양 사들였고요. Y솔이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 함께 받으며 9%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순매도 종목입니다. 외인이 바이로메드를 매도하면서 전일 7%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에도 이틀째 매도 주문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관 투자자들도 290억 원 대량 팔았고 CJ E&M 또 파라다이스 순으로도 매도량이 상당했습니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동향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유가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9일 기준으로 국제 유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3월 인도분 WTI가 전날보다 3.2%, 1달러 95센트 급락하면서 59달러 2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WTI가 올해 들어서 6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의 선행지표인 원유 시추기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 과잉 공급 우려가 대두된 것으로 읽혀지는데요. 2월 첫째 주 미국의 원유 시추기수는 전주 대비 26기 증가하며 791기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시추기수의 증가폭은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이어서는 주말간의 미국 증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전날 급락세를 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수 다우 지수입니다. 전장보다 330.44포인트 상승하며 24,190.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7.33포인트 높아진 6,874.4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전날 대비 38.5포인트 상승한 2,619.55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우려를 키운 탓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물가 상승 전망 등으로 최근 4년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의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폭락에 영향을 받으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폭락의 충격파로 하락세로 출발한 유럽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동반 폭락으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장중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틀 연속 내렸던 영국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FTSE 지수 전날보다 1%가량 하락하며 7,092.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 역시 1.25% 추락하며 12,107.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도 1%대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72.47포인트 내리며 5,079.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최근의 고점 대비해서 11%나 내렸습니다. 또 런던과 파리 증시도 9% 가까이 폭락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마무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는데요. 또 런던 증시의 경우에도 2016년 브렉시트 이후로 주간 주가 하락폭으로는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말간의 글로벌 증시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장의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이 시각 10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2374.14포인트 기록하면서 2370선 회복하며 출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또 코스닥 종합지수도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9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851.86포인트에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양장 지수는 상승 소폭이지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으로 역시 체결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0.7% 상승하면서 225만 2천 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도 0.3%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00원 상승한 15만 5,500원에 출발 준비 중입니다. 포스코도 0.8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3,000원 지난 금요일 대비 상승하며 35만 5천 원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주도 오늘 상승이 활발합니다. 롯데칠성이 2.4%, 39,000원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164만 4천 원의 거래 예고하고 있고요. 롯데지주가 100원 상승하며 65,900원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이 2,500원 하락하면서 27만 8,5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리온홀딩스는 큰 변동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7,050원으로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변동성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영풍도 0.29% 하락 중입니다. 전일 대비 3,000원 하락하면서 103만 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 종목이 1.2% 뛰고 있습니다. 1,500원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11만 9,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CJ 오쇼핑이 0.24% 오르면서 21만 3,200원에 호가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38% 상승하며 2만 2천원에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반도체가 1.56% 오르면서 22,800원에 호가되는 중입니다. 포스코 ICT도 1.4% 뛰면서 120원 전날 대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8,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서 종목의 변동이 미미합니다. 전일 대비 큰 변동 없이 28,55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CJ ENM이 900원 전날 대비 강세 뛰고 있습니다. 현재 87,100원 선에서 호가되고 있는 모습, 이어서 GS홈쇼핑도 1.8% 강세 뛰고 있습니다. 3,800원 전일 대비 뛰면서 21만 원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즌 종목도 1%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350원 상승하며 35,950원대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양자 동시호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설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역시 전일에 우리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었는지,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4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43.85포인트, 1.82%가 하락한 2363.77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중순 수준으로 이번 주 들어서 6.4%나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전주 주말 1641조 3860억 원에서 1567조 3080억 원으로 74조 원 이상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팔자를 보였던 외국인이 3,096억 원의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786억 원과 129억 원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섬유의복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증권이 3.21% 빠졌고 금융업과 전기전자, 운송장비와 유통업 등도 모두 2%대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은 셀트리온과 롯데케미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전일 대비 6만 5천 원 하락한 22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68% 내렸습니다. 한편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셀트리온은 한때 5% 이상 낙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6.08% 상승한 28만 8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35조 3,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와 네이버,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포스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모두 내렸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은 이날 34,35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롯데쇼핑은 획기적인 배당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7.8% 내렸습니다. CJCGV는 2017년 4분기 깜짝 실적 소식을 전하면서 7.59%가 올랐고 롯데칠성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으로 6.86% 상승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은 193개 종목, 하락 종목은 648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19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면서 2.24%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지수는 842.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84억 원과 796억 원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3,014억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먼저 제약이 2.27%가 빠졌고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 등도 4%가 넘는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코스닥 대장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6% 내렸습니다. 신라젠과 CJ E&M, 티슈진 등이 모두 4% 이상 내렸으며 바이로메드도 7.65%로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메디톡스와 셀트리온 제약, 포스코캠텍, 로엔과 휴젤, 쿠미팜, 네이처셀 등도 밀렸습니다. 반면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각각 1%대로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한편 파라텍이 모든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으로 9.05% 올랐습니다. S마크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으로 11.59%가 올랐던 가운데 알파홀딩스가 제2의 신라젠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고려제약과 닉스테크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11개 종목이 상승했고 988개 종목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2원 상승한 1,092.1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8.65포인트 하락한 304.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 이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와 대만의 정보통신 장비 제조기업인 아스키가 5G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와 MOU를 체결한 아스키는 ASUS 컴퓨터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서 대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아스키는 네트워크와 통신장비 제조 그리고 개발을 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통신 기술 분야의 주요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회사와 함께 세계적으로 스몰셀과 모뎀 그리고 첨단 통신 장비와 관련 예비 부품 등을 설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이 약 1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양사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글로벌 ICT 시장 진출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도 함께 예상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전거래일 특징주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19% 가까이의 상승폭 시현하면서 주가 45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3,830원 선에서 오늘 출발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역시 강세 보였었던 파라텍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발생했던 밀양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이 찾는 병원 시설의 경우 화재 시 대피가 타 시설에 비해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 진화 장비가 반드시 설치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임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을 많이 찾는다며 의료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파라텍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4.37%에서 4.68%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320원 상승한 6,97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는 국내 우량 에이전시인 에드쿠와 인터랙티브 그룹을 인수하게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는 마더브레인과 옐로스토리 그리고 핸드스튜디오와 투비 등을 계열사도 거느리고 있는 국내 디지털 마케팅 업체 에이전시인 에드쿠와 인터랙티브 그룹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개인화 마케팅 기업인 레코벨을 인수하면서 에드테크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매출과 영업이익, 광고 취급액 증대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확보 차원에서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 이후에 전체 광고 취급액은 국내 디지털 마케팅 업계 최대 규모인 1,700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에드 네트워크 플랫폼 카울리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통합 광고 솔루션 제공의 수평적 확장과 사업 고도화, 신규 개발 진행의 수직적 확장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기존의 게임과 커머스에 집중됐던 광고주 영역 역시 브랜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종목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총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이 시각에는 1.92%대 상승폭 시현하면서 주가는 3,7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마니커 종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됐었던 삼계탕의 중국 수출 재개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니커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 마니커가 장중에 6%가 넘게 오르면서 닭고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던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한중 관계 당국의 검역 협의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닭과 도축 그리고 가공 작업장 11곳에서 생산된 삼계탕의 수출이 즉시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국내 닭도축과 가공 작업장 11곳의 인근 농장에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마니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시각에 1.7%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면서 장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주가 12원 가까이 하락한 695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일제히 하락세 면치 못했었던 하루였었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니케이 지수 2.32%나 급락했습니다. 21,382.6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특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급락한 충격으로 급락세 면치 못하면서 동반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역시 1.49% 빠졌고요. 1371.7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역시 급락한 미국 뉴욕 증시에 동조하며 약세를 보였었던 지난주 금요일 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입니다. 4.05%나 밀려났습니다. 3,129.85포인트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홍콩 증시와 더불어서 역시 미국 증시의 급락세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큰 폭으로 밀려나면서 마감이 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출발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럼 다시 돌아와서 2월 10일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장은 어떻게 우리 시장 출발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지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현재 양장지수 모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한 지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68% 가까이의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6포인트 상승한 2379.82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1.41%대로 상승폭 시현하면서 12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854.58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출발 구간 양장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네, 양장 모두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켜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오름폭이 큰 업종으로는 현재 의약품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3.15% 상승하게 되면서 제약주들 일제히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6% 넘게 상승 흐름 오늘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약품과 유유제약 그리고 국제약품 종목까지 동반 상승 흐름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증권업종도 출발 흐름부터 1% 넘게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을 포함해서 삼성증권, 그리고 신영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모두 동반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증권업종도 역시 오늘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전기전자도 역시 동반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특히 삼성전기와 삼성 SDI를 포함해서 삼성그룹주들이 출발부터 좋은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증권업종과 함께 은행업종도 오늘은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0.82% 올라와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제조업종과 철강금속 그리고 보험업종과 금융업종도 오늘 소폭의 빨간불을 켜주게 되면서 현재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는 업종으로는 건설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66% 밀려나고 있고요. 특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우건설이 오늘도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게 되면서 5% 넘게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태양건설과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1% 넘게 주가 약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업종도 현재 1.4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기계업종과 음식료업종 그리고 화학업종과 통신업종도 오늘은 파란불을 켜주게 되면서 흐름이 미약한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저희 업종별 분위기부터 먼저 짚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지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앞서 살펴본 대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1.25%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226만 4천 원 선을 기록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낙폭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시 오늘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0.68% 올라와주게 되면서 74,0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카카오 종목도 역시 1.69% 오늘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그러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특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의견이고요. 따라서 목표 주가를 19만 원, 기존의 19만 원에서 이번에는 16만 원 선을 잡은 모습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전 상장을 했었던 셀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30만 원 선 회복을 하게 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효과를 톡톡히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5.56%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30만 4천 원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골드만삭스 등을 포함해서 외국의 증권사 창구로 순매수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도 역시 강세 흐름 포착됩니다. 현재 2.75% 올라와주게 되면서 41만 1,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오늘 한온시스템 종목 점점 더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4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는 3.52%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12,3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감장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뒤를 이어서 금호석유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3.31% 빠지게 되면서 87,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거래소 시장부터 분위기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바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상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더 분위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건설업종을 제외하고는 전업종이 빨간불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종으로는 기타 제조업종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디지털 업종도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게 되면서 현재 2.24%가량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제약업종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 포착이 됩니다. 조화제약과 대화제약 그리고 서울제약 종목 그리고 안트로젠 오늘 점점 더 탄력을 키워가게 되면서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과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섬유의료와 반도체 그리고 오랑 문화업종까지 오늘 1% 넘게 강세 흐름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또한 현재 전기전자와 제조업종 그리고 화학업종도 오늘은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CJ E&M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 오늘 기대치를 밑도는 4분기 실적 지난주 목요일에 내놓게 되면서 오늘도 역시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거래를 연속으로 주가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5,900원 선에서 출발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봤었던 오늘 제약 섹터를 이끌고 있는 대화제약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개장 직후부터 상승폭 점점 더 확대하게 되면서 오늘 8.46%가량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9,500원 선을 가리키게 되면서 3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AS침대 종목이 오늘 52주 신고가 행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4.04% 점점 더 상승폭 역시 키워나가게 되면서 21만 8,7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32%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93,300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한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테크 건설 종목이 현재는 3.89% 빠지게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3만 8,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수급 이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현재 시각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 가져가면서 730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6억 원과 548억 원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0억 원 안팎의 물량을 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기관이 오늘 3,265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2,818계약 그리고 외국인은 420계약 정도 물량 더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들여다보셨고요. 계속해서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저희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리포트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카카오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리포트에서는 제목으로 다시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종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카카오 종목의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내용 전해주시죠. 지난 2017년 4분기 카카오의 매출액은 5,44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리포트의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광고 매출은 성수기 효과와 함께 플러스 친구와 알림톡, 그리고 오토뷰 등 카카오 광고의 성장으로 1,595억 원을 기록했으며 콘텐츠 매출이 멜론과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피코마의 성장에 힘입어서 실적을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타 매출은 연말 성수기 효과가 나타나면서 커머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각각 20%와 31.3%씩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사업 관련한 인력 채용이 증가했고 상여금 176억 원이 반영되면서 인건비가 23% 가까이나 증가했습니다. 또 카카오 페이지와 피코마 등 콘텐츠 수급 비용의 증가폭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밑돌고 말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분법 이익은 250억 원으로 2016년 4분기 마이너스 9천만 원에서 2017년 3분기 1억 7천만 원보다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 8.14%와 펀드 등을 통해 보유한 지분 14.67%를 더해서 총 22.81%의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2017년 4분기 예상치를 하회했었던 영업이익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부터는 이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2017년도 11월 20일부터요, 오픈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인 신규 광고의 플랫폼은 클릭률과 그리고 전환율이 종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도 1분기 중에 이 광고 반응 유저 타겟팅과 그리고 지역 설정 기반 모먼트 타겟팅 등을 추가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 플랫폼을 더욱더 고도화시킬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카카오 광고는 2018년도에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모빌리티 사업도 2018년도 1분기에 B2B 업무 택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는 일반 택시에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익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물론 GDR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1조 원의 자금으로 M&A를 포함해서 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며 분기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참고해보자라는 리포트 의견입니다. 그러나 기투자된 부분에서 수익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신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의 병행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 사업부에 걸쳐서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이 주가 하락으로 충분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카카오 오늘 리포트 의견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로엔을 제외하고 카카오의 2018년도 매출액 추정치도 3% 상향에 그치게 되면서 오늘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두나무의 가치는 여전히 장부가만 반영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하지만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투자 의견은 오늘 17만 원을 잡은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5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85% 가까이 상승하면서 주가 1,000원 오르고 있습니다. 11만 9천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하이트진로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네, 하이트진로 4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 맥주 점유율이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역시 4분기 실적에 관한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한번 내용 전해주시죠. 지난 작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보다 6.9%와 44.4%가 감소하면서 4,567억 원과 2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의 추정치에는 부합했지만 시장 컨센서스에는 10% 가까이나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공시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추석 시점 차이로 인해서 3분기 매출이 선반영됐던 효과와 함께 두 번째로 작년 10월의 파업 이슈로 인한 생산 중단 그리고 인건비 증가 등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16년 4분기 맥주 가격 인상에 따른 가수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케팅 비용의 증가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발포주 필라이트는 200만 상자가 판매되면서 약 250억 원가량의 매출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10월 파업으로 인해서 주춤했었던 소주 점유율은 11월과 12월에 54% 가까이 상승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 외단에서는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과징금 80억 원과 자회사 관련된 손상차손이 계상되면서 세전 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이트진로는 가정용 맥주시장 진입에 소홀하게 되면서 맥주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동률도 하락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발포주와 수입 맥주 라인업 확대를 통해서 타개하고자 하는 전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발포주 등 새로운 타입의 맥주는 부진했었던 영업 상황의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필라이트의 올해 판매량은 1년 전보다 60%가 증가한 800만 상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수입 맥주 유통을 통해서 점유율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6개의 수입 맥주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컨센서스를 하회했었던 작년 4분기 실적 추정치와 함께 이 맥주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맥주 부분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하이트진로 2018년도 실적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각각 2.5% 그리고 85.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9,379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62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 1분기에 실시를 했었던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퇴직급여가 548억 원을 54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이트진로의 소주 부문 매출과 수익성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맥주 관련 호재성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오늘 리포트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발포주 필라이트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 그리고 수입 맥주 라인업 강화를 통해서 점유율 상승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산 설비 효율화를 통해서 가동률 상승이 맥주 부문의 흑자 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하이트진로의 PER은 24배로 글로벌 주류 업체들의 평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투자액은 매수를 제시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는 28,000원을 잡았습니다. 네, 하이트진로도 역시 실적과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오전 구간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3% 가까이의 낙폭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50원 하락한 21,9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이트진로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게임비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신작에 대한 기대는 낮지만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역시 실적 이야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2017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분기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매출액은 112.4%가 떨어진 222억 원, 그리고 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분기보다 줄어든 마이너스 85억 원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신작의 흥행이 없는 가운데 기존 게임들의 노후화가 매출 감소를 이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케팅비는 4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61%나 증가했습니다. 1월 10일에 출시했던 모바일 MMORPG 로열 블러드 관련된 사전 마케팅이 집행된 영향 때문입니다. 한편 순이익은 적자 전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 적자는 확대된 반면 지분율은 24.5%를 보유한 컴투스의 당기 순이익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4분기 전분기보다 크게 떨어졌었던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에는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약 10개의 신작 출시를 예고한 바 있었는데요. 최근 다수의 게임사에서 출시 지연 이슈가 불거졌지만 상반기 약 6종의 출시를 계획한 만큼 해당 게임들은 늦어도 연내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 퍼블리싱과 직접 개발한 게임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9대1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매출의 70에서 80% 이상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퍼블리싱 비용 상승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연내 자체 개발 예정 신작은 로열 블러드를 포함해서 총 4종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믹스 개선과 신작 출시로 2018년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4분기 기준 26%에 달하는 개발사 로열티도 10% 후반까지 축소되겠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최근 컴투스에서 특히 주가 호조의 지분가치 시가총액은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업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낮은 흥행 확률로 신작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지만 이 게임빌의 경우 자체 개발로 믹스 개선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경쟁사들과 달리 10위권 내에만 안착해도 턴어라운드, 특히 흑자 전환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영역에 도달을 했다라는 오늘 리포트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빌은 컴투스의 지분을 24.5%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반영해 봤을 때 오늘 리포트에서는 게임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이번에는 트레이딩 바이 단기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높여 잡게 되면서 76,000원을 잡았습니다. 네, 연내 출시가 예고가 되고 있는 신작들과 관련해서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한번 게임빌 종목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장 출발부터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는 게임빌 종목입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21% 가까이 상승하면서 800원 오르고 있습니다. 66,7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빌 종목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종목인데요. 제목으로는 오늘 1%만 더 좋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실적과 관련한 이야기 역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지난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살펴보면 총 매출액은 8.1%가 증가한 1조 5,91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6%가 감소하면서 1,1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총 매출액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서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못했었던 비용들이 종합부동산세나 교통부담 유발금 등과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분기부터 반영 중인 면세 부문의 인건비 합산 51억 원가량을 감안해 본다면 예상보다 실적은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4분기 예상치를 하회했었던 영업이익과 함께 예상치에 부합했었던 매출액 추정치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도 실적은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는지와 함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백화점은요, 이 실적 발표와 함께 2017년도 배당 계획을 공시를 했었는데요. 특히 주당 배당금은 800원으로 전년 대비 100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는 0.8%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직전일에 배당 계획이 공시된 경쟁업체들의 배당 수익률이 2.7%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배당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대목이다라는 평가가 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도 현대백화점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2017년도 발행이 됐었던 일회성 이익에서의 기저효과와 11월로 추정이 되는 면세점 오픈과 관련된 공사 반영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특히 2018년도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3,798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서 특히 무역센터점 공사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현대백화점의 기존점 성장률은 2분기 대비 1%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출점을 통한 현대백화점의 성장 모멘텀 반영 시기는 2019년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울렛 매장 등 신규 매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3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천호점 리뉴얼 완공도 12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저 효과와 그리고 면세점 관련 공사로 인해서 2018년도 실적 개선은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출정 실적을 반영해서 기존 대비 2.4%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수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주가 추가 하락 시 매수 후 보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네, 현대백화점도 끝으로 오늘 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과 함께 빨간불을 켰지만 현재는 바로 하락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1.75% 가까이의 낙폭을 시현하면서 주가는 1,600원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89,9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대백화점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개장 특징주입니다. 먼저 삼광글라스가 지난해 적자 전환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삼광글라스는 현재 4.72% 하락하면서 46,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600원 약세를 띠고 있는 것인데요. 삼광글라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117억 7천만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지난 9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200억 원으로 11.4%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3억 8천만 원으로 48.7% 감소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눔톡신의 중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됐다는 기대감에 상승세입니다. 메디톡스 현재 0.03%대 상승으로 등락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현재 59만 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중국 식품의약품국에 분말제형 보톨리눔 톡신 제제인 뉴로녹스의 시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펄어비스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모바일의 흥행 기대감에 6%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주가는 5.8%로 살짝 낮아졌습니다. 펄어비스 코스닥 시장에서 13,600원 강세 띄고 있습니다. 24만 8,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전날까지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3일간의 프리미엄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 게임은 2달 만에 사전 예약자 300만 명을 돌파하며 2018년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자체 엔진으로 개발했고 원작의 수준 높은 그래픽과 방대한 콘텐츠를 담아냈다는 평가입니다. 호쾌한 액션과 다양한 재미 요소, 또 게임성을 해치지 않는 유료화 정책 등으로 인해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셀트리온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도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은 6.6% 오늘도 상승하면서 18,500원에 강세 띄고 있습니다. 30만 6,5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고 이는 지난 2일 이후 열흘 만에 30만 원 선을 되찾은 겁니다. 셀트리온은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3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뒤 당일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우리 장에서 또 급등락 보이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이 시각 환인제약이 가장 큰 등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16% 급등하면서 27,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어서는 유유제약도 상승세입니다.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1,100원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6,200원의 거래가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소의 하락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주인 동성제약이 10% 넘게 급락하면서 1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인디에프도 오늘 105원에 약세 띄고 있는데요. 1,47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은 현재 알리코 제약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5,400원 전일 대비 폭등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3,500원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형솔루텍이 10%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250원 하락하면서 2,155원에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이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통해서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200일 이평선을 한 번에 이탈한 경우의 패턴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먼저 코스피가 미국 증시의 하락의 영향으로 약세로 개장을 했었던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개장 초부터 있었던 갭 구간을 메우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하락에서 주의해볼 점은 장기 이평선들이 지지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00일 이평선에서는 대체로 반등 시도가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 이처럼 장기 상승 국면에서 200일 이평선을 한 번에 이탈하고 하락한 경우는 2004년 5월과 2006년 6월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04년 5월에는 중국의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며 2006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당시의 저점대는 매우 좋은 매수 시점이었지만 당시의 공포감은 작지 않았고 바닥 따지기에도 몇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패턴에서 나타난 특징은 이 고점 대비 저점까지의 하락폭의 38.2% 정도의 되돌림 수준에서 200일 이평선이 위치했었다는 점이며 이 200일 이평선을 38.2% 되돌림 수준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는 약 2292포인트 수준에서 장중에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 하락 장세와 관련된 분석을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피 15월 이평선의 지지 가능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10월 이평선은 중요한 지지대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코스피 10월 이평선에 위치한 2323포인트 수준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폭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재 PBR은 0.95배 수준으로 2011년도 저점대보다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 10월 이평선에 근접한 다른 모든 시점보다 높기 때문에 지지 가능성도 일단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60일 이평선에서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 30일 이평선을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으로 단기간에 30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800포인트 또는 120일 이평선 수준에서 바닥 확인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이 조정에 대한 이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 리포트까지 점검해 보셨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